집에서 혼자 들을 때는 저 음악이 그냥 좀 그랬었는데 등장음악으로 쓰니까 꽤 쓸모가 있네요. 나오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가수하고 똑같은 백이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신촌대학교와 다준다 연구소에서 역사 선생으로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분당 의뢰 김병욱 후보의 총선 상황실장으로 선거운동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성공단 폐쇄에 저는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휴전선 인근에 배치되어 있는 북한의 무기인 장사정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장사정포는 사정거리가 40km에서 70km까지 다양하게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40km로 쏠 때는 또 그리고 70km 쏠 때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가깝게는 의정부, 멀게는 수원까지 장사정포의 제1발에 일단 막대한 인적, 물적 재산 피해가 따라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의정부에서 수원까지의 거리에 22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장사정포는 북한 정권이 갖고 있는 무기들 가운데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 장사정포 진지를 자그마치 80km 후방으로 북한 안쪽으로 끌어내린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개성공단의 설치입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장사정포 발사 명령을 내려보았자 그것은 결국 자기 땅에 떨어지거나 멀리 나와봤자 휴전선 인근에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 장사정포는 개성공단이 존재하는 한 무용지물입니다. 방직업이라고 하는 실을 잡는 산업이라든지 양은 제조업, 냄비를 제조한다든가 금속 제조업, 금속을 직접 재련기에 깎는다든지 이런 산업들은 우리 산업에 꼭 필요한 체제입니다만은 부득이하게도 다소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인 나라들과 원가 낮추기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블루칼라 제조업 계통들이 지난 10년간 국내의 고물가, 고임금 이 체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개성공단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경쟁국가의 3분의 1에 불과한 인건비, 부동산의 값이 그렇게 높은 대한민국에 비하면 토지 임대료는 거의 무상에 가까운 월세. 언어가 똑같죠. 그리고 처음 만나서 체제가 달라가지고 정서가 다르더라도 아리랑이나 도라지 타령 한번 불러 제치면 한동포라고 눈물 흘리면서 끌어안고 협동해서 잘해보자고 얘기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영역 외에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작업장, 그것이 바로 개성공단이었습니다. 각종 불황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내수업을 토대로 먹고 사는 이 제조업 계통의 사장님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의 가격 경쟁력과 사업 친화적인 환경 때문에 제2, 제3의 개성공단 확장을 끊임없이 기획하고 정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중국, 유럽연합,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이 모든 우리의 경쟁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을 우리와 맺었습니다. 이 자유무역협정의 내용 속에는 역외 관세 인정지역이라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닌데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한해서는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 내에 관세 조항을 똑같이 적용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호주건, 뉴질랜드건 우리와 FTA를 하는 모든 나라들은 이 조항이 인정되는 것이 가장 두렵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까지도 개성공단으로 건너가서
우월한 가격 경쟁력, 절대 자기네들이 따라올 수 없는 가격 경쟁력과 사업 친화적인 환경을 통해 가지고 막강한 경쟁력을 대한민국이 가지지 않을까, 그것을 항상 걱정했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과장을 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진짜 실제로 대한민국은 제조업에 관한 한 개성공단이 제3단계까지 확장될 경우 무적의 경쟁력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모두 인정하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이 개성공단이라는 것은 4만 명의 제조 인력과 15,000명의 행정 인력을 통하여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절대적인 우월성을 계속해서 선전하고 바이러스 세포처럼 퍼져나가서 북한 내부 체제, 그 무섭다는 김정은 내부 통제 체제를 흔들어버릴 수 있는 진정한 핵무기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금의 현실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22일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성공단은 폐쇄되었습니다. 폐쇄된 지 하루 만에 김정은은 대한민국의 모든 설비와 기초자재들을 모두 압수하겠다.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장사정포 진지를 한 달 안에 다시 진주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입주 기업들의 사장님들은 아무것도 던지지 못하고 빨가벗은 채로 쫓겨나와야 했습니다. 홍용표라는 사람은 한 국가의 통일을 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쫓겨나오는 기업주들을 보며 저 사람들이 준 월급의 70%가 북한 노동자들에게 가지 않고 모두 김정은 정권에게로 들어가 미사일 제조에 쓰였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의원과 유기홍 의원에 의해서 이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대한민국 통일부가 허무맹랑하게 날조한 발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는 망언을 조국의 통일 사업에 일국의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쏟아냈던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과 지식인들이 오늘 축사를 하신 분들을 다 비롯해서 남북평화 화해를 요구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사사건건 남북대화를 반대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냉전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슴을 칠 정도로 답답하고 머리를 쥐어뜯을 일입니다. 한날 한시라도 이 박근혜 정권 밑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수많은 청년 지식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번 4월 13일에 치러질 선거 한 번 더 이기려고 우리 민족의 진정한 해방이고 독립의 서곡이 될 조국 통일의 마지막 실핏줄인 개성공단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어떠한 권력자라도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국민에게 물어보아야, 적어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물어서 비준을 받은 다음에 처리해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런 기초조차 무시하는, 이런 상식조차 저버리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볼 때 폐쇄해야 할 것은 개성공단이 아니라 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호소하는 바입니다. 개성공단을 살리는 것, 마음대로 도감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마음대로 금융계좌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지. 어떻게 해서 특정 기관에 특권을 몰아주는 것이 민주주의란 말입니까? 저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정말로 폐쇄해야 할 것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 그리고 국정원이 아닌가. 여러분들께 국민의 준엄한 뜻을 이 자리에서 묻습니다.
이번 4월 13일 이 당 저 당 다 똑같다. 바꾸어봤자 다 그대로다. 내 먹고 사는 것과 아무 지장이 없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 가운데 그래도 괜찮은 사람을 나가서 찍어주는 행위야말로 저 정권에게 이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러분들께 호소하는 바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예선이 치러지고 난 다음 필리버스터링은 시작되었고 저는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폭력 없이 국민이 부여한 합법적인 국회법 내에서의 권한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치의 힘을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멋있어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정치가 남의 일이라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저가 이런 주장을 한다고 편향된 주장을 한다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11명의 참가자 연설을 들었고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청년 연설위원회 2명의